전 세계를 통틀어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겪은 도시가 또 있을까요? 4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울창한 숲속 작은 교역소에서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금융 중심지로 탈바꿈한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뉴욕하면 떠올리는 모든 것들이 있죠. 눈부신 마철루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시설들, 끝없이 활기찬 거리 풍경,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830만 명이 살고 있는 뉴욕시에는 3만 2천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거리들이 있고 5개의 구역이 3개의 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곳은 울창한 산림과 맑은 강물, 그리고 풍성한 야생동물들의 터전이었습니다. 8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알곤킨 어족에 속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왔죠. 특히 레나페족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냥과 어업,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침입 없이 수천 년 동안 이 비옥한 땅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16세기 초 유럽 각국의 항해자들이 신대륙에서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찾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해양 강국들이 풍부한 자원이 매장된 이 새로운 영토로 향하는 항로 개척에 나섰던 것이죠. 1524년 프랑스 왕의 명령을 받고 항해하던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가 이 지역을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뉴욕 항구가 된 곳에서 프랑스의 영토 주장을 선언했지만 실제 정착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 후인 1609년 드디어 이 지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유럽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지원을 받은 영국 탐험가 헨리 허드슨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다고 여겨지던 전설의 북서 항로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죠. 그는 지금의 뉴욕 항구 북쪽 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이 강은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허드슨 강이라 불리게 됩니다. 허드슨은 네덜란드 공화국을 대신해 강 양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것이 향후 이 지역의 정착과 무역의 발판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그 후 수십 년간 허드슨 강을 따라 네덜란드 무역소들이 하나둘 세워졌고 델라웨어 강에서 케이프 코드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서도 교역 거점들이 점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뉴덜란드라 불린 네덜란드 식민지의 광범위한 영토 기반이 되었죠. 처음에는 이런 작은 정착지들과 거주민들이 주로 모피 무역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1624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이 지역에 영구적인 민간 정착촌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을 가득 실은 배가 도착한 후 그들은 처음에 현재의 거버너스 섬에 상륙했습니다. 이후 뉴네덜란드 전역의 정착 예정지로 흩어져 나왔죠. 이 중 일부 그룹이 맨해튼 남쪽 끝에 정착하면서 허드슨강 입구와 그 위로 흐르는 귀중한 모피 무역 루트를 보호할 요새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1625년 포트 암스테르담의 기초가 놓였고 이 요새는 빠르게 주변에 형성된 새로운 정착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뉴 암스테르담이 탄생했고 동시에 뉴욕시의 시작도 알렸던 것이죠. 1626년에는 뉴네덜란드 총독 피터 미뉴이트가 현지 레나페족 인디언 소수 집단으로부터 60길더 상당의 교역품과 맞바꿔 맨해튼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약 $1,00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이때부터 식민지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후임 총독 피터 스타이베선트가 부임했을 무렵인 1655년경에는 인구가 약 1,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스타이베선트는 정착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도입한 정책들 때문이었는데 여기에는 주류 판매 규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대한 배타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퀘이커교도나 유대교도, 루터교도 같은 다른 종교 집단들의 예배 장소 설립을 금지하는 조치들도 있었죠.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더욱 관대한 정책과 개혁안을 도입해 상황을 개선하려 시도했지만 17세기 후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계획들은 급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1652년부터 1673년까지 네덜란드와 영국이 해상 및 상업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이죠. 영국 네덜란드 전쟁으로 알려진 이 세 차례의 충돌에서 양국 함대는 바다에서 해군 우위를 놓고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653년 뉴 암스테르담 주민들은 북쪽 뉴잉글랜드에서 육로로 올 수 있는 영국군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정착촌 북쪽 경계를 따라 방어벽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벽이 세워진 곳이 바로 오늘날의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침입자를 막으려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664년 영국이 소규모 함대를 보내 네덜란드 지배 하의 뉴 네덜란드 전체 식민지와 수도 뉴 암스테르담을 탈취했습니다. 스타이베선트는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할 수 없었고 결국 무혈로 도시를 항복했죠. 영국은 포트 암스테르담을 포트 제임스로 개명했습니다. 또한 더 넓은 뉴 네덜란드 식민지와 뉴 암스테르담 자체를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되는 요크 공작 제임스의 이름을 따서 뉴욕으로 개명했습니다. 뉴욕은 1673년에 잠깐 다시 네덜란드 통치하에 들어갔지만 1674년 웨스트민스터 조약에 따라 신속하게 영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간의 일련의 적대 행위가 종료되었습니다. 영국 통치하에서 뉴욕은 번성하는 경제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의 꾸준한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네덜란드인들이 도입한 노예제를 포함해 많은 사회제도와 관행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항구를 통한 노예 운송과 함께 뉴욕 경제에 깊이 뿌리내렸고 1740년대에는 뉴욕 주민의 약 20%인 총 2,500명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18세기가 진행되면서 뉴욕은 미국 독립혁명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정치적, 문화적 변화의 핵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는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저항 조직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뉴욕 인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열렬한 왕당파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765년 인지세법의회가 영국 정부가 도입한 인지세법에 반대하여 미국 식민지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뉴욕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이 의회는 13개의 식민지의 불만사항과 과세 권한 문제를 명확히 제기했고 궁극적으로 독립혁명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죠. 독립선언 이후 독립전쟁 기간 중에도 뉴욕시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775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대륙군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이듬해 8월에 벌어진 롱아일랜드 전투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군은 영국군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후 영국군의 뉴욕 점령은 전쟁 기간 내내 지속되었고 1783년까지 전국 규모 군사작전을 위한 전략적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조약으로 전쟁이 끝나고 영국군이 도시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10년간 지속된 점령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뉴욕은 1785년 1월 새로운 미국 국가에서 자유의 찬란한 상징으로 부상했습니다. 뉴욕이 새로운 수도로 선정되었고 1789년 4월 연방회관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최초 의회가 구성되며 권리장전 초안이 작성되는 등 국가 초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19세기 초 오늘날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같은 건물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죠. 뉴욕은 월스트리트와 로어 맨해튼이 1784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설립한 뉴욕은행과 1792년에 설립된 뉴욕 증권거래소의 본거지가 되면서 금융과 은행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1800년대 초반 뉴욕은 오데호와 허드슨강, 대서양을 연결하는 이리 운하가 1825년에 완공되면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계속 번영했습니다. 운하는 뉴욕을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들을 중요성과 규모 면에서 모두 앞지르는 미국의 주요 항구로 변모시켰죠. 도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뉴욕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의 물결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구가 1800년 6만 명에서 세기 중반에는 5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말이죠. 빈곤과 박해, 정치적 격변을 피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을 찾아온 새로운 이주민들의 도착으로 뉴욕시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뒤섞인 활기찬 용광로로 변모했습니다. 1827년 뉴욕주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도시 인구가 더욱 증가했고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로어 이스트사이드는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동유럽, 중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들로 붐비는 시장과 활기찬 거리가 있는 이민자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이민 증가와 함께 예상치 못한 결과들도 나타났습니다. 과밀한 생활 환경은 183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발생한 콜레라 같은 질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1835년 뉴욕 대화재로 많은 밀집 임대 건물이 파괴되어 도시의 약 50에이커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욕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로 성장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뉴욕은 단순한 도시를 넘어서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역소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뉴욕의 이야기는 바로 인류 문명 발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뉴욕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400년 동안 지속된 뉴욕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